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권왕TV의 닥터 온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이고요. 8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주말인데요. 즐거운 주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크게 썩 좋은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당연하게 지금 현재 어저께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금리 관련 이슈들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 지표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제 더 그 경각심을 이제 상기시킨 부분이죠. 좀에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해서 사람들한테 투자에 있어서 그 자동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라고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이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이제 자산들이 올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품이 끼었으니까 좀 빠져야 되는데 적당히 좀 움츠려 갖고 팔아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전쟁 관련해 하고 이슈도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사람들 좀 이제 겁먹을 만도 한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또 올라가니까 시장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계속적으로 자산 버블을 더 이제 야기시킬 수 있는 어,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계속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어, 그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거가 나오면은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이제 주식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그러면 지금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문에 사람들 이제 시장이 흔들리고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걸 이제 악재소리에서 올라가니까 어, 사실 다 눈에 보이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웬만한 이제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힘든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상방이다, 무조건 하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세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상하 어디로 움직이든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람들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거죠. 긍정론자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상방을 이야기할 것이고 부정론자 같은 경우는 항상 하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냐? 이야기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하지만 무한정 긍정은 아니라고 했죠.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판세를 읽으면서 내가 예상한 방향과 유사하게 계속 흘러간다면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이제 홀딩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응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 뭐냐? 긍정 부정 이런 것보다는 시장에 순응하는 이제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거. 그럼 따지고 보면 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부분 계속 이야기하자면 한 이틀 올라서 하루 정도 쉬는 건 괜찮은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제가 요 앞에 씌워줬던 자리 요쪽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빠지기를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덜 올라오고 빠졌어요. 이거는 사실 안 좋은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이 밑으로 빠질 수 있는 흐름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제가 그 비트코인 값 계속 이야기하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5,600만원 하고 6,400만원 이까지 기본적으로 올라와 줘야지 큰 흐름상에서 갖고 상승에 대한 추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씌워줬잖아요. 그럼 최소한 상승의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이야기하자면은 똑같습니다. 씌워줬던 자리 그걸 박스로 봤을 때는 여기 5250과 545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5250도 못 올랐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 오늘 지금 현재 이 캔들이 십자도제 형태에서
오늘에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쭉 올라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언제든지 이렇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갖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여기 4천 5,400만원과 4,400만원 여기 박스권 안에서 한번 돌파 시도했다 다시 이제 그냥 박스권 흐름 안에 재진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박스권 이 밑에 하단부까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옆으로 횡보할 때는 주가는 이렇게 등락을 가지면서 고점과 저점 여기에 대한 지지 저항의 중요한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파동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는 잘 돌파했으니까 돌파했는 흐름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밑으로는 안 내려온다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 밑으로 안 내려오려고 하면 최소한 이제 여기 5,400만원 쪽 다시 한번 붙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요 앞전에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 요 근데 앞전에도 보면 요 여기 중요한 자리 있죠. 5,200만원 자리 했던 자리 요게 이제 지금의 저항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 5,200만원 넘어간다면은 어찌됐든 여기 단기적인 하락 채널에서 돌파가 시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빠졌을 때는 지지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돌파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 5,600만원을 넘어가려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적으로 시장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 5,200만원을 돌파하고 빠진 것도 아니고 근처에 가서 그냥 되돌림 파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 4,400만 이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제가 누누이까지만 이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재수 없으면 완전 약세장으로 접어들 수 있는 장기적인 하락장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5천만원 4,600만원 여기 가격적인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저가 매수로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면 안 돼. 진짜로 사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사람들만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안 됐을 경우는 작살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확실하게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상승 채널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추세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흐름이 나오려면은 반드시 5,600만원을 다시 돌파해줘서 여기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내가 이제 매일매일 돈을 벌면 참 좋겠죠. 근데 뭐 진짜 실력 있고 뭐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뭐 여러 가지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이 단기 트레이딩 원활하게 잘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투자를 하면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근데 우리가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죠. 근데 뭐 사실 뭐 우리 눈에는 많이 보이지만 사실 그 정도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을 거란 거죠. 근데 이 영상만 보고 혹은 저 영상만 보고 따라 하려고 하는 분들 과연 그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1, 2년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그 영상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보면 차라리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큰 추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나중을 봐도 좀 더 이제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매가 수익이든 중장기든 이렇게 가능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뭔가 이제 해결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때 돼서 단타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 마음의 여유가 다르기 여유에서 오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남들 배로 훨씬 더 이제 안정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부터 그 단타를 해서 뭔가 이제 돈을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매매에 있어갖고 급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단기, 중기, 스윙, 스캘핑 다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 제가 메인으로 하는 그 매매는 스윙과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내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제 그래도 용돈벌이는 해야 되겠다 해서 단기를 하는 거예요. 단타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꾸준하게 벌려고 하면은 나만의 확실한 이제 그 매매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이제 뭐 그런 부분이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단기든 뭐든 이렇게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뭐 처음부터 단타를 해서 잘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윙이 되고 중장기가 된다면은 단타도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스윙은 자 단타, 스윙, 중장기 얘들은 다 각자 매매 포인트는 다 똑같아요. 매매 포인트는 다 똑같거든요. 포인트는 다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얘는 장시간, 얘는 중장기보다는 단시간. 그러면 이 스윙은 단타보다는 장시간. 근데 단타는 뭐 오늘 뭐 당장 혹은 뭐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매매 포인트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단타라고 해서 뭐 여기 항상 뭐 이런 데 잡습니까? 아니에요. 매나 이게 만약에 1분봉 차트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찌됐든 우리는 살려고 하면은 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요런 자리에서 이제 뭐 확인하고 이제 여기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건데 참고하시면 돼요. 직전의 고점을 넘어가서 지지 안착하는 자리 요런 게 다 단기도 매매 타점인 거고 스윙도 매매 타점인 거예요. 중장기는 어떻게 돼요? 중장기는 이렇게 빠져서 이제 여기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가능한 자리에서 분할 매수도 가는 거죠. 근데 스윙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돌파하고 눌림목, 돌파하고 눌림목, 혹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전에 눌림목 눌림목 자리 아니면 직전에 있던 중요한 뭐 저항 자리 요런 것들 기준을 해놓고 이 밑으로 분할 매수. 이 스윙 자리는 돌파하고 이제 지지해주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눌림목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 이런 거 분할 매수하는 거죠. 손절 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또 요걸 또 다르게 보면은 여기 현재 이제 중요한 자리 있죠. 5,200만원 자리 여기 돌파했는데 지지 못했어요. 돌파했는데 지지 못했어. 돌파했는데 지지해줄 것처럼 했지만 못했죠. 다시 깨졌어. 그럼 이번에 어떻게 돼요? 재돌파해갖고 지지한다면은 진짜 더 큰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선 한 개만 갖고도 이제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가격이 5,200만원이냐 5,250만원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250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5,200 200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50만원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 가격 부분 5,200만원이 될지 5,250만원이 될지 어찌됐든 이 가격 안에서 중요하게 캔들의 흐름들 이 파동의 흐름을 봤을 때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서는 저항이고 위에서는 지지해 줬다는 거예요. 밑에서는 저항이었고 위에는 지지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처음 지지해 줄 것처럼 했지만 다시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은 다시 추세를 만들려고 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앞전에서 여기 5,600만원 요 자리 똑같은 거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가격만 5,600만원 바뀐 거지. 요 밑에서는 5,600만원 저항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는 처음으로 이제 지지해 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다시 빠졌다 거죠. 그럼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겠구나. 6,400만원 쪽에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지지해놓은 곳마다 빠졌다가 다시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짜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겠구나. 그 가격에 왔을 때 지지 저항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해석하고 읽어낼 것이냐, 그거는 각자만의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시면 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시장상 이런 것들 기술적인 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끝났다면 나머지는 시장상 이런 것들 같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야 될 자리인가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스크 손절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일단 잡아놓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이제 내가 매매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이제 기준을 또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일단 단기적인 부분,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현재 이렇게 하락 채널로 내려오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흐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게 뭐예요? 아, 하락하던 놈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횡보하면서 지금, 예, 기간 조정을 받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평선이든 뭐든 이렇게 뚝뚝뚝 봐고, 뭐 거래량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보조지표를 보고 했을 때, 나는 이거를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 예, 일단은 리스크 손절 기준을 잡았다면은 뭐 상방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세도 한번 찍찍 꺼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꺼보고,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 안에 갇혀있는데 지금 하단부에 와있네. 요거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구나. 왜? 전체적인 시장이 전쟁도 있고 금리 뭐시기도 있고 불안한데, 하지만 그래도 얘가 하락 채널로 내려오던 것이 지금 상승 채널로 바뀌어갖고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앞전에 있던 5,600만원을 넘어가서 지지한차게 주는 흐름이 나오면 한 번 더 레벨업해서 추세의 각이 커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근거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본다면은 여기 이제 4,800만원, 5,000만원 여기 라운드 피겨 자리, 요거 이탈하면 강하게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적인 목적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진입은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이제 여기 지지되겠지, 누가 지지된다 하던데, 중요한 자리를 하던데,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백날천날에도 도움이 안 되겠죠. 오늘은 그냥 이제 종목의 비트코인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항상 하던 것처럼 했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시나리오적인 부분, 단기냐 중기냐 이런 부분들 한 번씩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스스로도 분명히 잘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혼자서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